네, 안녕하세요. 뻔뻔한 구글쌤 김재현입니다. 자, 지난 시간 구글 설문지 기본 기능에 이어서 이번에는 약간 특별한 기능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시험 문제, 퀴즈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벌써 제가 중학교 1학년 기술 형성평가라는 걸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소속과 또 이름이나 비밀번호까지 한 다음에 섹션을 나눠서 그 밑에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에다가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또는 그런 걸 이제 가져다 쓰고 싶지 않습니까? 자, 구글 설문지에서 안 되는 기능들은 최대한 다른 방법들,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해요. 자, 1번 1세대 이동통신 포지에 대해서 보기 중 다음 중 올바른 것은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문제를 컨트롤 C 카피했습니다. 퀴즈에 돌아와서요, 자, 질문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이면 있었던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보기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이거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 쭉 긁어서 한다고 쳐도 뭐 여기다가 이게 줄내림이 안 됩니다. 예, 줄내림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 버려요. 이해 가십니까? 자, 줄내림 한번 해볼게요. 줄내림이 안 됩니다. 이거 한 미리 보기 해볼게요. 미리 보기. 자, 미리 보기 했더니 이렇게 보여요. 이거 연결된 것은 기억,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 다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보기는 다 지운 다음에 그 보기를 그림으로 넣으면 좋습니다. 그림으로, 여기 그림 표시 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자, 여기 그림, 문제 옆에 딱 그림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도록 뜨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저는요, 미리 이 부분을 화면 캡처를 해갖고 만들어 놨어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따닥 넣으면요, 여기 이미지가 바로 삽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올바른 것을 연결된 것은 했을 때 이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자, 모서리 잡고요, 사진 이렇게 크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조절하시고, 정렬도 요거 누르면은 가운데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질문에 대한 걸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보기를 그대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컨트롤 C를 그대로 카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그냥 여기다 컨트롤 V 붙여 넣을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들어가셨어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요 필수 선택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조금 우회하는 방법이죠. 직접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문제 나오고요, 보기가 그림으로 나오고, 그 밑에 1, 2, 3, 4, 5번 이렇게 해서 선택형 객관식으로 하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태죠. 자, 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죠. 질문 추가. 자, 이번에는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2번 다음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선요, 자, 그림의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을 누른 다음에 검색을 찾아서 직접 검색할 수 있어요. 구글 이미지 검색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검색으로 산업혁명 해볼게요. 자, 산업혁명에 대한 그림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삽입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잡고 조절하시고, 자, 정렬도 가운데 정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갈 거고요. 자, 첫 번째 그냥 문제 이렇게 넣어봤어요. 크레인, 굴삭기, 이렇게 해서 이 그림에 대한 걸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미리 보기 하지 않아도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기 자체가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다음 그림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내고요. 요렇게 또 똑같이 그림 상자를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객관식을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로 할 수도 있지만, 문제 보기에 우측에 쭉 가시면은 그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추가한 다음에 이미지 검색해서, 자, 이런 식으로 각 보기마다 그림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미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다음이 설명하는 것을 옳은 것은 상자 하나, 글 상자 하나 들어가져 있고 1, 2, 3, 4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요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동영상이 문제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동영상 자체가 문제에 나오는 거는 구현되지 않고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에 메뉴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동영상 추가라고 있습니다. 동영상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자, 로봇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로봇이 하나가 영상이 나왔어요. 자, 이 영상을 하나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가운데 정렬도 해보고요. 영상 자체도 모서리 잡고 이렇게 크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음 영상을 보고 문제 답하시오 4번에서 6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요 밑에다가 질문 추가를 해서 밑에다가 4번 위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미리 보도록 할게요. 자,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쭉 이렇게 문제가 다 나왔죠. 2번, 3번까지 아까 했지 않습니까? 자, 보니까 4번에서 6번 이렇게 4번에서 6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로봇에 대한 이해 영상 하나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다 본 다음에 자, 영상을 다 본 다음에 멈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4번 위에 영상을 보고 자, 5번, 6번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퀴즈 안에다가도 영상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이제는 종이에서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시험을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퀴즈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방금 이미지를 넣어 볼 수 있고요. 문제에 또는 보기에 또는 동영상까지 삽입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를 퀴즈로 정말로 점수를 배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설정 기능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에 오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톱니바퀴고 설정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요 이 안에 아까 하셨던 설정 중에 자,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건지 말 건지 뭐 학교 계정에만 할 건지 말 건지, 아무래도 학교 시험 형성 평가의 경우는 해당 지수인 사용자에 대해서만 되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야 된다거나 이런 약간의 옵션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퀴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퀴즈, 퀴즈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퀴즈로 만들기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자, 활성화시켰어요. 자, 밑에 있는 메뉴는 딴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성적 공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퀴즈로 만들 건데 이걸 퀴즈로 만들었는데 성적 공개를 시험을 응한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이거 정답을 다 제출한 이후에 바로 자기 점수를 알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은 선생님이 다 검토한 후에 공개할 거냐라고 되어 있죠. 보통 형성평가 정도의 간단한 쪽지 시험의 경우는 제출 후 바로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볼 수 있는 항목이라는 곳에 내가 문제를 푼 사람이 내가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리고 정답이 뭔지, 그리고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다 안 해도 되고요. 자, 해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응답자 시험을 본 사람들이 바로 결과도 보면서 내가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리고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까지 볼 수 있다면 좋겠죠. 굳이 저는 이거를 안 없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옵션,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제출 후 바로 공개, 그리고 이거 세 가지 옵션 다 예스 해서 자,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각 문제마다 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문제를 한번 딱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하단에 없던 메뉴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기 답안, 자, 1번이잖아요. 여기 1번 문제에 대해서 하단에 가서 보시면 답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답안을 한번 켜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거 몇 점 줄 거냐고 뜹니다. 네, 1점, 2점,
3점짜리 주겠습니다. 3점짜리로 점수를 100점 하고요. 자, 이 5개 중에 정답이 뭔지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면 2번이 정답이라고 할게요. 2번 딱 누르면은 이게 녹색으로 싹 표시가 되면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게 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답변 관련 의견 추가라는 메뉴가 있네요. 요거 선택해서 누르면 내가 틀린 답을 말했을 때는 또는 정답을 말했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한 내 해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관련된 사이트 주소를 넣거나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게 되겠죠. 해설 영상, 해설 주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잘못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뭐 해설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저장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틀린 답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설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면 선택을 딱 누르시면은 답안이라고 하단에 답안이라고 뜹니다. 이거 답안 누르시면 자, 몇 점을 줄 거냐? 자, 이것도 역시 3점을 주겠다. 정답은 크레인이 맞다. 네, 그리고 답변 관련 의견 추가에 유튜브로 예를 들면은 타워 크레인이라고 해서 관련된 영상을 넣고 저장하면 또 여기에 오답 틀린 답을 했을 경우에 요게 이제 뜨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씩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다 100점까지 다 맞췄어요. 그러면은 또 우측 상단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 링크 표시 눌러서 단축한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해서 상대방이 볼 수 있게끔 풀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받았던 그 링크 주소를 붙여넣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지금 시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메일 주소를 넣으래요. 네, 넣을게요. 김재현입니다. 넣고요. 비밀번호를 선생님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장난으로 딴 거 넣었더니 다음 눌렀더니 네, 틀렸다고 뜨죠. 그래서 선생님이 비밀번호 알려줄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준비가 됐고 다 로그인했고 접속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제 비밀번호를 공개합니다. 자, 오늘 시험의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그럼 1234 누르시고 다음 누르면 이제 시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풀어봅시다. 우측 상단에 여기 점수 3점이라는 배점도 떠 있습니다. 1번 문제 풀었더니 내가 보기에 정답이 1 같아. 틀린 답이죠. 네, 1을 했어요. 자, 2번 문제를 봤더니 정답이 불삭기인 것 같아. 틀렸어요, 또. 자, 3번 정답은 이게 산업용 로봇이어서 산업용 로봇 체크 맞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출 다 했어요.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제출 누릅니다. 눌렀더니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다 끝났어요. 와, 시험 다 봤다. 이제 내 점수 한번 볼까? 점수 보기 버튼을 탁 누릅니다. 그랬더니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내가 지금 현재 총 9점짜리 문제 중에 3점을 받았다. 한 문제 맞은 거잖아요. 그죠? 한 문제 맞았다고 뜨고요. 자, 이메일 주소 뜨고 학년 반 이름 다 한 거 뜨잖아요. 자, 1번 문제는 X 빨간색으로 쫙 돼서 3점짜리 중에서 빵점 틀렸다라는 뜻이죠. 틀렸다 이렇게 뜨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1번으로 네가 표시를 했는데 틀렸어. 정답은 2번이야. 니은 리을 미음이야. 2번. 이렇게 정답이 뭐다. 네가 찍은 답은 이거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의견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설이 딱 보입니다.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에 대한 해설을 볼 수가 있죠.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X 틀렸다고 뜹니다. 그리고 내가 찍은 답은 굴삭기라고 했는데 정답은 크레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영상이 떴네요. 이걸로 눌러서 내가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해설 영상이 여기 삽입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가서 봤더니 V자 되면서 맞았다고 떠 있어요. 맞았다고 떠 있고 산업용 로봇 네가 맞았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3에 3점 요거 하나 맞은 3번이 맞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점수나 자기 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또 볼게요. 자, 선생님 모드로 왔더니 자, 위에 요런 게 하나가 생겼어요. 내가 만든 질문과 여기 응답이라는 칸이 생겼고 여기 1이 써 있네요. 한 사람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 응답 1 있어요. 응답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갔더니
이게 지금 한 사람만, 제가 지금 한 사람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응답이 하나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틀린 문제에 대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자, 이 친구가 몇 학년 몇 반이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름, 비밀번호 맞게 썼고요. 이거는 틀렸고 맞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스프레드시트로 딱 정리되면 되게 좋겠죠. 자, 여기에 보니까 우측 상단에 여기 스프레드시트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 눌러볼게요. 새 스프레드시트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정답이 이렇게 떴어요. 보니까 4월 16일 날 12시 21분 25초에 이 이메일 주소의 학생이 풀었다. 점수는 몇 점 받았고, 이름, 학년반 이름 다 보이고요. 자, 1번 정답, 2번 정답, 3번 정답. 이 친구가 풀었던 답들이 딱 보여요. 자, 그러면은 2명, 3명 응답할 때마다 이 밑에 계속 답들이 쭈르륵 달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이게 스프레드시트가 생성이 됐어도 여기서 지금 그 퀴즈를 계속 누군가가 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엑셀의 경우는 다운 한번 받으면 그거는 그냥 딱 고정된 문서잖아요. 거기다 업데이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프레드시트의 경우는, 아니 구글의 모든 문서가 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안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친구가 풀면은 여기에 두 번째 친구 답이 들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가, 응답 확인하기가 되게 좋죠. 똑같은 문서인데 여기 응답이라는 문서로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자, 이제 시험 다 끝내겠다, 이 시험 멈출래요? 라고 하면은요, 여기 응답 받기 버튼을 비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퀴즈 문제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이걸 받는 사람들이 그걸 작동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응답받지 않음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계정으로 가서 볼게요. 자, 다른 계정으로 와서 아까 줬던 문제를 다시 컨트롤 V 해서 넣었더니, 시험 문제를 들어갔더니 네, 여기 있네요. 더 이상 응답받지 않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기술 형성 평가는 더 이상 응답받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시험이 끝났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다 이 문구조차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응답받지 않음을 했는데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더 그 사람들이 이거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시험이 끝나서 못 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시간에 걸쳐서 구글 설문지의 기본 기능부터 좀 심화 기능까지 해봤습니다. 심화 기능에는요, 동영상 삽입, 이미지 삽입, 그리고 퀴즈로 만들기까지 해서 실제로 한번 결과들을 보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 한번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